독립적으로 하라는 게 저는 그렇게 제가 생각하지 봤을 때는 않습니다. 그러면 예, 지원해야 지금 하는 게 맞다. 부모가 지원을 안 해주면 지원해줄 사람 없습니다. 아르바이트가 많습니다. 그리고 정경아 선생님 어머님 이원숙 여사님은요 6.25 때 서울에서 부산으로 피난을 갈 때 피아노를 싣고 가셨대요 부산까지. 정말 뛰어나다. 다른 살림은 안 갖고 가고 콜라보다 그러다가. 왜냐하면은 피아노가 우리 아이들의 꿈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피아노가 있으면 뭔가라도 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믿음이 있으셨거든요. 그러니까 부모가 나는 너를 믿는다라고 끝까지 믿어줬을 때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여기서 이 아이가요. 저는 근데 부모의 역할은 길잡이일까 아니면 집사일까 이거를 부모님이 생각해 보셔야 되거든요. 집사는 전부 다 굳은 일까지 다 해주고 다 밀어주고 다 해주잖아요. 길잡이는 앞에서 오는지 안 오는지 이렇게 끌어주는 역할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넌 성인이기 때문에 네가 간식비, 그러니까 너의 생활할 수 있는 그 생활비 정도는 네가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아빠는 네 꿈을 이룰 때까지는 계속 밀어주겠다 하는 어떤 부분적인 독립을 시켰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부모는 밀어줘야 된다. 밀어줄 때 부분적인 독립을 시켜야 된다. 시키라. 네. 그러니까 그 도와준다는 이거는 이제 제가 도움을 받으니까. 사실 저도 누군가의 자녀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항상 힘들 때마다 어머니 생각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저희 신랑도 배우다 보니까 어떤 소득이 일정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애 키우면서 살다 보니까 이게 막 그 가게 경제가 막 흔들릴 때가 있어요, 저희도. 그러면 또 어머니한테 가가지고 또 어머니. 송도수 선생님한테? 네, 한 번만 도와주세요. 막 가진 애교를 다 떨고. 그래서 또 받아내고. 그러니까. 근데 남편을 보내요, 남편. 지금 뒷바라지가 아니라 자기 자신한테 뒷바라지가 아니라 자기가 뒷바라지를 하는 거 아니, 그래서 저는. 저 왜 그러냐면 지금 저 명의이전 받을 게 아직 많이 있어요. 아니, 그래서 저는 꼭 끝까지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갑자기 이렇게 듣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옛날에 저를 키우실 때 생각이 불현듯 났어요. 디자인을 전공해서 미술대학을 가는데 그게 고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학원을 보내달라고 하는데 어머니가 네가 벌어서 네가 다녀봐라 이러시더라고요. 그 당시에 학원비가 저 때도 한 돈 10만 원 정도는 했었어요. 그럼 미술학원이 미술하는데 돈이 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신문 배달을 했어요. 한 구역 돌리면 약 3만 원 받았어요. 근데 두 구역을 제가 돌렸어요. 그래가지고 엄청 시간 걸리는데. 그렇게 1년 동안 해서 제가 돈을 모았어요. 어머니 저 다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제서야 다녀라. 그러면서 돈을 또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드는 생각이 뭐냐면 어머니 원망도 많이 했는데 이놈이 진짜 하고 싶은 거에 대한 거를 시험해 보셨던 거예요. 근데 굉장히 건강해진 거예요. 그때 산동네를 돌렸어요, 또. 엄청나네요. 저는 우리 아이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는 19이 되면 우리 집에서 나가야 돼. 근데 왜요, 엄마? 그래서 나는 너는 19 이상까지 키우고 있을 자신이 없어. 그리고 저는 얘기를 해요. 시간 설날 뭐 추석날 이런 날 돈을 주면 얘는 안 써요. 19살에 집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월세금이라도 마련해야 된다고. 진짜로. 애가 그러니까 스스로 이렇게 뭔가를 쓸 때 계획적으로 생일 선물, 지 친구들 생일 선물을 5,000원 한도 내에서 쓴다고 딱 그 돈만 갖고 가요. 그리고 근데 얘기 들을수록 아이의 삶이 1년인데 그랬더니 이 엄마는 무서운 엄마인지를 알고 스스로 충분히 생각하고 내가 그 뒤에 후회될 걸 생각해서 얘는 오히려 행동을 해요. 그럼 지금 돈 모아놨어요? 지금 어린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지 용돈 모은 게 300만 원이 넘어요. 300만 원. 예, 방 하나 없겠는데? 방 야, 몇 년 전부터 모은 돈이? 예, 한 몇 년 전부터 모은 돈이. 그래갖고 지금 그거를 자기는 계획적으로 19이 되면 집을 쫓겨나야 되는데 애가 하루를 그러더라고요. 엄마, 20살까지만 좀 연장해 주면 안 돼? 그래서 내가 그 집에 살게 해달라고 딜을 하는. 저도 뭐 이론적으로는 뭐 아이들을 이렇게 좀 사자처럼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 노후 자금 돈이 따로 있는데 아이가 대학을 가고 뭐 이렇게 뭐 사업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돈이 좀 필요해요. 아무도 꿔주지 않아요. 과연 나는 내 노후를 위해서 이거를 버틸 수 있을까? 참 그 어려운 질문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뒷바라지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저도 뭐 못지않게 뒷바라지 기록이 하고 아빠 생활을 있으니까. 오래 했잖아요. 지금 4년 하셨잖아요. 네. 8년 되면 머리 저처럼 잘 그치셨어요. 지금 뒷머리 좀 빠지시잖아요. 진짜 개인적으로는 노후 대비를 따로 해놓으시고 그다음에 없어요. 나는 우리 애가 노후에. 나를 이렇게 다 쏟아붓는데 기록이 아빠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끊임없이 말하죠. 제일, 그러니까 그 뒷바라지에서 제일 좋은 건 뭐냐면, 로또가 뭐냐면, 대학 졸업하고 지가 질 알아서 하는 거. 그렇죠. 이건 로또 같아. 맞아요. 그럼요. 맞아요. 근데 지금 뭐 현실은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직이 어려우니까 대학원을 다니겠다고 하고 또 대학원을 졸업하고 나면 이렇게 비정규직 일을 하면서 부모 옆에서 살고 아니면 취업 못하고 취집 가겠다고 그래가지고 결혼할 때 혼수로 땡겨달라고 그래가지고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취업 문제는 제가 진짜 절실히 느끼는 게, 저 회사를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취업은 본인이 와서 면접 보고, 자기 또 이력서 내고 면접 보고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요즘 부모님을 무슨 모시고 얘기하는지 와요. 알아. 그러니까요. 무슨 얘기하는지 알아. 면접장에? 부모님 아니까 부모님이 뒤로 전화가 온다거나 자기 자식을 아예 데리고 오시는 부모님도 있어요, 실제로. 있어요. 나 그거 보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건가? 자, 우리- 윤철영 씨, 예. 사실 오늘 이 자리 나오시기 전에 무슨 대본이 청문회처럼 돼 있어요 그랬는데 절대 그럴 거라고 안 그랬는데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좀 그 느끼세요? 좀 이렇게 약간? 저는 이제 그 부모니까 그냥 새끼잖아, 말하자면. 네. 그래서 크게 뭐 삐뚤어나가고 이런 거 아닌 이상에는 뭐 장가 가기, 시집 가기 전까지 밀어주고는 쉽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 후에 또 뭔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가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럴 때 이제 고민이 되긴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아버지 저 영화 하나 제작해 볼게요. 그렇지, 그건 그건 안 딱 좋네. 되죠. 배우하는 거 싫어요. 이제 영화 제작해 하나 해볼게. 그건 안 돼. 그런 터무니없는 얘기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우리한테 아니, 질문을 그걸 잠깐만요. 하셨거든요. 저는 윤철영 씨 편을 들고 싶은 게요. 자식은 실수를 했을 때 요렇게 제자리로 갈 수 있게 부모가 경제적인 것과 마음을 이렇게 밀어줄 수 있는 게 부모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투자해주세요 하면은 이제 아버님께서 약간의 지켜보고 시간과 걔 노력하는 걸 보시고 가능성이 있다 하면은 밀어줘야죠. 아니, 저희는 집이 좀 다른 그건데 저희 도련님이 사실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 못했다가 군대에 갔다 와서 이제 어학연수로 간 거예요. 근데 가서 보니까 조금 영어도 배우고 이런 게 좀 체질에 맞았었나 봐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대학을 졸업을 하게 된 거예요, 도련님이. 이 얼마나 집안을 경사고 어머니가 뿌듯하셨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도련님이 공부에 욕심이 더 난다고 미국에서 MBA를 하겠다고 했는데 어머니가 도련님이 공부도 잘하고 미국에서 너무 생활을 잘하는 걸 되게 좋아하셨잖아요. 그리고 저는 고민도 안 하고 무조건 해야지라고 딱 돈을 주실 줄 알았는데 어머니가 한 달 정도 생각하시고 도련님이 한국으로 귀국을 했어요. 네네네. 몇 살 정도 되셨어요? 도련님이 군대를 갔다 와서 왔으니까. 갔기 때문에 30살 이제 가까이 됐겠네. 엄마가 나이가 많이 너무 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궁금한 게 그 동생분은 뭐 하셔요, 그러면? 지금 회사 다녀요. 여기 와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25살 정도까지는 저희는 아이들에게 도와주겠다라고 아주 갓난아이 때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학을 애들이 다니면서 저도 대학 교수로 있지만 아이들이 이렇게 공부를 하는 학생들 중에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은 일을 하면서 공부를 충실히 할 수가 없어요. 대학 공부라는 것이.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면. 그런 시점에 아이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부를 등한히 하거나 혹은 조금 가볍게 하느니 아이에 충분히 공부할 수 있도록 대학까지는 저는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구체적인 성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나이가 적절한가? 19세, 20세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부모에게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냐? 기한을 정해줘야죠. 그리고 부모가 그 전에도 약속을 계속 어겼던 부모. 안 도와준다 그래놓고 도와주고, 안 도와준다 그래놓고 도와주고. 그러면 애들도 그렇죠. 25 다음에는 30, 35 다음에는 뭐 40. 이런 식으로 간다고요. 그러면은 지금 이호성 보수는 학비만 도와주지 나는 그 결혼이라든가 그 뒤에 있는 뒷바라지는
그거는 저는 하지 않을 생각이고요. 그 이를테면 저는 아이들도 정신 차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요새 애들이 등록금 없어요. 그리고 국가장학금 막 땡겨가지고 뭐 요새 30%대 되는 이자를 내면서 요 고금리의 그 대출을 맞아요. 받아가지고 대학을 다니면서 본인은 한 잔에 7, 8천 원짜리 그 고급 커피를 먹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거는 사실은 돈을 벌어보고 돈을 아껴본 사람이고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이냐면 OECD 국가들 중에 노후 대비가 제일 안 된 국가입니다. 요즘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뭡니까? 끝까지 자식한테 돈 받아, 용돈 바라지 않는 세상이 됐다. 노후 대비하자. 이제 와서 얘기하잖아요. 자식 없는 입장에서 보면요. 세상에 이 세상에 공짜가 없지 않습니까? 맞아요. 내 살을 뜯어먹는 걸 내가 이 정도까지 너희들한테 희생했다는 걸 알려주지 않으면 당연히 뜯어먹는 줄 알아요. 그리고 참고로 예. 자식이 이 나이 되도록 장가를 안 갈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그건 뭐야? 어머! 저는요, 우리 아버지가 투자 대비 가장 뽑을 말부터 마피아던 게 없어져요. 뭐 그런 단점도 있지만 부모가 일하는 거 보면요. 네. 얼마나 이 돈이 소중한지 압니다. 윤신영 씨가 얼마나 고생해서 예전에 정말 멋쟁이셨어요. 지금도 멋쟁이시지만 정말 자기 투자 잘하시고 정말 멋있게 사시던 분인데 지금은요. 제가 보기에는 아이들 얘기할 때 보면 그게 희망이 돼 있는 분이세요. 정말 부모의 말을 고분고분 잘 듣기만 하는 자식은 부모보다 앞설 수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멋진 예. 고영실 씨 오늘 할 일 다 하셨네요. 멋진 얘기입니다. 뒷바라지는 과연 어디까지 할지는 잘 모르겠으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키워야 하는 그런 거는 좀 우리가 이야기를 나눈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나의 현실은 잠시 뒤로 하고 뭐 남의 현실로 좀 깊숙이 들어가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재미난 상상일 수도 있고 끔찍한 상상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바로 즐거워. 네, 오늘 주인공은 정말 현실의 벽에서 고민하는 평범한 주부의 안타까운 사연인데요. 읽어드릴게요. 요즘 저의 가장 큰 고민은 첫째 아들입니다. 평소 책이나 공부엔 영 관심이 없어 보이던 녀석이 유일하게 관심을 가진 게 바로 바이올린인데 또래보다 잘 켜는 건 물론이고 선생님은 아이에게 특별한 재능이 있다고까지 하십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집안 형편상 악기를 전문적으로 배우게 하는 건 무리가 있더군요. 레슨비에 악기값까지 한두 푼 드는 게 아니고요. 뭐 형편대로 하자니 아이 재능이 아깝고 자, 빚을 내 뒷바라지를 해주자니 감당이 안 될 것 같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입니다. 윤철영 씨가 좀 웃으셨거든요. 이 사연을 보고 아마 재능을 몇 번씩이나 발견하셨었잖아요. 재능을 많이 발견하셨죠. 예. 밀어야죠. 밀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일단 분감을 어느 정도나 하시는지 다시 한번 팻말을. 자, 빚을 내서라도 해야 밀어줘야 된다. 한다면 파란색 팻말이고요. 아니다. 형편 따라 그냥 할 수 없다. 그것도 자기 운명이다 하시는 분은 회색 팻말 들어주시기 자, 바랍니다. 하나, 둘, 셋. 우리 고수님들. 자, 우리 윤철영 씨까지. 지금 반대표들 볼게요. 이 가정에서 반대를 하셨어요, 가장 박정희. 중요한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가정이거든요. 빚을 낸다는 건 엄청난 결정입니다. 그럼요. 사실 집 사는 것도 아니고요. 뭐 잘해봤자 거기서 거거든요. 골프 죄송합니다. 타이거 우즈 같은 선수 나올 확률은 10,000분의 1, 1000만분의 1도 안 되는데 그 실력을 보고 만약 돈이 있다 하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없는 돈을 빚내서 한다는 거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근데 되고. 시도도 안 해보고 한다는 건 나중에 시도를 하는 아이한테는 거는 곧 후회를 낳을 수 빚을 있고. 내는 거기 때문에 한번 시도를 하면 계속적으로 써야 되거든요. 아니죠. 근데 누가 봐도 김연아가 될 사람이면 어떡할 거예요? 글쎄요. 다 그렇게. 진주를 흙 속에 놓는 아니, 거. 그렇다고 하더라도 빚을 내는 건 사실 바람직하지 않아요. 제 상황은 아닌데 모든 부모가 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애를 김연아라고 착각하는 엄마들이 대부분이에요. 왠지 그걸 믿고 싶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를 하고 돈을 쓰는 거거든요. 근데 그 언니의 사연은 아이가 되게 까부는 애기였어요. 근데 걔가 악기를 첼로를 하게 됐거든요. 근데 여기서 너무 탁월한 실력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연히 서울대학교에서 첼로를 하시는 교수님을 만나게 됐는데 그 교수님이 얘는 천재다. 지금 우리 학교를 다니는 대학생들 정도의 수준이다, 얘는. 그리고 아이가 뭔가 이렇게 틀에 박히지 않으니까 연주가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언니가 엄청 고민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뭐
아무래도 좀 이게 무리가 가다 보니까 계속 뭐 적금도 깨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애를 해줬어요. 근데 지금 고등학생이거든요. 근데 모든 콩쿠르를 다 휩쓸고 그리고 또 얘는 이제 다들 이제 교수님들이고 그 대신 막 교수님 너무 비싼 거는 못하고 왜냐면 빚을 내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애기도 알아요. 엄마 내가 이제 레슨하면 엄마 빚 내가 다 갚을게. 그러니까 저는 약간 해볼 만도 그런 게 네. 확률적으로 너무 낮아요. 이런 싸움이 확률적으로 아니, 너무 확률- 낮은 걸 왜 합니까? 확률적으로 너무 낮을 뿐만 빚 아니라 내가지고 이거를 이제 그거를- 빚을 내 가지고 아이를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공식대로라면 페이백 서비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없다? 없어요. 이게 우리가 정말 가장 갚겠다잖아요. 레슨에서 근데 갚겠다. 레슨에서 또 그때 값은 더 좋은 교수님이나 아니면 유학 가야지. 어떻게 본인도 레슨만- 유학 가야죠. 공부해야죠. 앞가림하기 바쁘기 때문에 부모까지 할 겨를이 없어요. 사실은 그러면 이렇게 자식이 공부 하나만 있으라는 법 있습니까? 그러면 걔 등록금 대느라고 옆에 있는 애들은요 학원 하나를 제대로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가정이 망가지는 경우가 그러니까요. 많아요. 그렇게 돼요. 제가 아는 어떤 진짜 하는 사람도 아이가 셋이에요. 근데 큰 애가 좀 운동을 좀 잘하는 거예요. 테니스를. 그러니까 걔한테 모든 생활비 엄마가 버는 거 아빠가 버는 거 거기에 모든 걸 다 투자하니까 그 밑에 애들은요 애들이 벌써 병이 들었어. 아이들인데도. 그 아이들은 그 언니 때문에 존재감이 완전히 없어져서 얘 하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밑에 있는 사람은 전체가 다 이상이니까 가정 분위기가 이상해져요.